이슈 나우 오늘은 LED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같은 LED주들이 오랜만에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차은정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LED주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그 정책발도 흔히 말해서 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소식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은정 기자, 공공기관에서 LED 전구로 교체하도록 하겠다 이런 추진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어제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LED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가 전체의 30%, 공공기관의 60%에 달하는 조명이 LED 전구로 교체됩니다. 현재 국내 LED 보급률은 공공부문 7%, 민간부문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호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열등을 쓰지 않기로 하면서 수의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관련 업계는 전 세계 LED 조명 시장 규모가 지난해 12조 원에서 올해 21조 원, 2015년 41조 원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조명에서 LED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에서 올해 15%로 늘어나 2014년에는 28%, 2018년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현재 민간 부분, 우리 주변에서는 1%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래도 2018년, 5, 6년 뒤면은 절반 가까이는 LED 조명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LED주도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종목들이 각광받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ED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는데, 사실 다 수익 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LED의 어떻게 보면 공급 체인에서 보면 인곳을 만드는 데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리지나 한솔 테크닉스, 웨이퍼 쪽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나 한솔 테크닉스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LG 이노텍,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패키징 업체이죠. 패키징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서울반도체, 루멘스, 루미 마이크로, 제가 이제 노란색 표시해놨는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LED 관련주에서는 각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ED 조명 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종목을 포함해서 동불 아이텍이나 포스코 LED 그리고 이제 파인 테크닉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부분 쪽에서는 대덕 GDS나 이녹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LED 조명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립스이죠. 필립스가 전체 LED 조명의 비중을 지난해 이제 24%까지 늘리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강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LED 업체들 중에서는 대부분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대만하고 중국 쪽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초 들어오면서 약 한 30%의 어떤 신장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이쪽의 흐름들은 조금 이제 그 뒤따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일본의 그 엘도 지금 조명인데, 엘도 조명은 지난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엘도 조명이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3위인데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금년도 들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LED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 이제 10월 달에 한번 움직이고 나서 그 하락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금년도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올랐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 이제 서울반도체나 대표적인 루미 마이크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0%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다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표를 보여주신 대로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루미마이크론 같은 패키징 업체들이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이 더 빠르게 좋아지기 때문인가요? LED 쪽 한에서도 LED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 광범위한 중에서 LED 조명 쪽의 시장 흐름이 곽강을 받고 있고 지금 바뀌는 패키징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LED 조명 쪽에서 수익에 오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이 관련 업체들 20%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궁금한 게요. 과거에도 이런 정책적 모멘텀이 나왔었고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도 보였는데 이제 문제가 된 점은 뭐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안 된다던가 가격적인 문제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엔 좀 나아졌습니까? 네, 일단 작년과 이제 올해에 들어오면서 100와트나 75와트짜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먹는 백열등 관련해서 일단 판매가 금지되거나 아예 이제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이제 뭐 이 빈자리를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은 60에서 75와트급 백열 전구가 가장 대중적인 규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고 하면 이제 LED 전구로 교체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전히 LED 조명 단가가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60와트급으로 비교했을 때 백열 전구보다는 LED가 20배나 지금 비쌉니다. 평균 단가가. 개당 백열 전구는 60와트짜리가 1.1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LED는 22달러니까 거의 뭐 2만 원, 2만 5천 원이 되는 그런 고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열 전구를 대체하는 다른 조명군으로 콤팩트 형광등이 이제 CFL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세 가닥 나와 있는 그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LED가 이것보다도 한 3-4배 정도, 평균적으로 한 4.2배이고요. 3배, 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 단가 보면 CFL은 개당 5.3달러인데, LED는 이제 22달러로 한 4배가량 얼른 보더라도 좀 비싼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단가 차이는 있는 것이겠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간으로 이제 LED 조명 가격이 작년보다는 2011년보다는 40% 중반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런 전망을 뒷받침해준 근거로 보면 조명 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LED 패키지 가격이 40%가량 하락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싼 게 맞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이 단가의 격차들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패키징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패키징 업체들한테는 또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보면 LED 칩이 가장 우선일 텐데요. 이 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쓰는 패키징 업체들, 물론 여러 가지 원재를 조달해다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될 텐데, 조달한 패키징 업체들의 단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TV 쪽 수요가 예전만 강하지 않다는 것이겠고요. 조명 수요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급성장할 정도까지는 현재 매출 인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일단은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관련된 주가 흐름에 이제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한 2-3달 동안 좋았던 상황인데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의 기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력난이 심각하지만 세계적인 현상이죠. 차현정 기자, 백열 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제사회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은 작년 1월부터 75와트 백열등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유럽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종류의 백열등 생산과 수입, 판매를 막았고 중국은 10월부터 100와트 이상 백열등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전력 절감을 위해 LED 조명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백열등 규제 정책에 나선 배경은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열등은 빛을 내는데 5%의 전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열로 소모되는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인 반면 LED 조명은 전력 소모량의 80%를 절감하는 데다 수은과 같은 중독성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LED 조명은 그동안 백열등 조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른 조명보다 더 밝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수명이 길다. 환경에도 더 낫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됐던 것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선뜻 이제 손이 안 갔던 건데 각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중국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영향은 분명히 있죠. 예, 지금 이제 비싸니까 못 사는 것이고 좋은 건 아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백열 전구를 지금 이제 사용한 지가 한 140년 되는데 에디슨이 이제 물러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조금은 공급가에게 이제 한 30% 정도는 중국에서 보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는 중국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합자 회사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서 중국도 이 흐름을 가져가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 사고 이후에 보조금들을 혜택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것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할 때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주요 국가들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의 부담을 떨어뜨리는 어떤 이런 일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은 산업적인 시프트 패러다임, 여기 변화의 어떤 흐름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2013년도 올해가 이 보급화의 원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이 LED 산업을 가지고 있는 LED 특히 이제 LED 조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목군들의 신장세는 급격히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표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까지도 보조금 지급하는 나라고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2012년부터 백열 전구 모두 교체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생산이나 판매, 사용 금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이제 가장 이런 쪽 환경 쪽에 민감하니까 유럽 쪽이 가장 먼저 출발했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백열 전구를 2013년부터 판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정책에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시장은 환경적인 어떤 문제나 모든 이 열혈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서 LED는 새로운 어떤 빛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어떤 부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급 과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다 사용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보조금 지급해 주는 쪽에서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금년도가 아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조금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LED 조명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어떤가요? 네, 항상 전망은 낙관적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KTB 투자증권 쪽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해서 LED 조명은 초기 도입기 시장을 지나서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LED 조명 시장이 시장 규모가 7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3% 급성장할 것으로 봤고요. 네. 2020년이 되면 LED 조명 시장 규모가 23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매해 평균적으로는 이제 2020년까지 CAGR 기준으로요, 21.2%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램프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성장세가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성장률만 보면 올해가 53%, 내년도가 30%,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는 좀 꺾이는 것으로 성장률 자체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올해만 놓고 보면 뭐 50%대의 큰 폭 성장인 것이 긍정적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침투율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LED 조명 1위 업체이죠. 글로벌 1위인 필립스 같은 경우에 네. 이미 2012년도 작년도 3분기에 전체 매출, 조명 매출 중에서 LED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까지 올라와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4% 정도요? 네, 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ED 시장은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LED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은정 기자, LED 업체 중에 하나죠. 우리 ENL 상장이 임박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반도체 부품과 LED 제조 회사인 우리 ENL이 오늘 24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을 실시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우리 ENL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4,900원에서 5,700원이며 일반 청약 물량은 180만 주입니다. 우리 ENL은 지난 1960년 설립된 우리조명그룹의 계열사로 우리 ENL 제품은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사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0년 816억 원에서 2011년 2,562억 원으로 21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878억 원으로 2011년도 대비 52%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서 18일까지 기관 배정 주식 670만 주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오늘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은 연구개발비와 베트남 현지 공장 설비 투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현대증권으로 전체 공모 주식 수는 900만 주 가운데 50만 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됩니다. 우리 ENL, 우리조명그룹의 계열사인데 최종 공모가는 오늘 확정될 예정이네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대로라면은 상장 날짜를 좀 잘 잡은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다시 한번 LED주들이 함께 또 집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LED주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LED 시장은 2013년도 말씀드린 대로 보고바의 어떤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열 전구 판매했는 것도 있지만 LED 조명 가격이 하락했는데 통상 보면 LED 조명 가격이 하락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LED 관련주들 별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페이백 타임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명 사용 기간하고 누적 통합 비용이 같아지는 어떤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결국은 시장은 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이제 그 자가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128개국이 오스람이나 지금 현재 그 필립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여기서 참여했는데 그 표준화가 되면 시장은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이 LED 어떤 조명 시장의 흐름으로 교체 시기나 아니면 신규 소요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2020년까지 21.2% 정도의 어떤 성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겠고 네. LED 조명 시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21조로 올해 지금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표해 보시면 아래 빨간색 표시에 21조 지난 12조인데 늘어나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보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보면 일본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출을 일본 쪽에 45% 정도 하고 있고 유럽에 24%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미 쪽에 하고 있으니까 일본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어떤 종목들이 아마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종목까지 말씀해야 되나요? 종목 잠깐 듣기 전에요. 일본 쪽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렇다면은 일본에는 뭐 경쟁사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LED 조명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이쪽의 어떤 기술 수준이 거의 맞닿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동등한 어떤 수준이나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 LED 쪽은 일본 쪽에서 발전이 됐지만 확실하게 개화된 거는 대한민국 쪽에서 좀 발전이 크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다고 보세요? 저는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실적의 개선이 이제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루멘스라는 종목이죠. 루멘스라는 종목인데 루멘스의 어떤 자회사의 어떤 실적이 LED 쪽인데 사실 루멘스는
사실은 자회사가 전체 그 큰 규모 안에서 LED 쪽에 투자했는 퍼센트는 조명 쪽에서 투자했는 쪽은 8%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는 모듈 업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요 회사들이 20% 이상의 어떤 비중을 높여가는 어떤 이런 자리라면 성장의 속도는 여기서 좀 더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직전의 고점을 넘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댔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은 눌림면 매수해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7,800원. 투표해 보시는 대로 목표가는 11,000원 정도이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종목은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이 루미 마이크로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엔도 조명이라는 일본의 어떤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더블 이상의 어떤 시세가 났습니다. 이 엔도 조명에게 지금 현재 지금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루미 마이크로인데, 사실은 이제 그 모회사가 금호전기죠. 든든한 어떤 모회사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회사는 100% 조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시장이 좋아지면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표에서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지난 11월 달과 10월 달에 보면 10월 달과 12월 달에 상단에 기관들의 매수가 급증하게 들어와 있던 어떤 흐름에서 조정이 나왔고, 어제 강력하게 위에 어떻게 상단선을 돌파하는 어떤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중기적인 어떤 상승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도 지난해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더블 이상의 시세가 낮다면 지금은 투자할 때다 이렇게 보겠고요. 매수 가격은 3,060원, 저점에서 매수 공략을 하시고 목표치는 4,000원, 손절 라인은 2,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님 루멘스와 루미 마이크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LED를 살펴보면서 그 이제 TV와 조명 쪽으로 좀 이제 구분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TV 쪽은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침투율이 이미 LED TV가 80%로 육박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LED 백라이트 유닛 보면 맨 아래쪽 파란색, 얕은 파란색이거든요. 보면 거의 정체되어 있죠. 2016년까지 LED 패키징이 그 블루 쪽으로 들어가는 건, 백라이트로 들어가는 쪽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의 성장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조명용, 라이팅이라든지 자동차용,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용 쪽으로 들어가는 LED 패키징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것을 보고 조금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V 쪽이 꺾여지고 조명 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합치면 풀리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뭐 다른 쪽에서 수요가 인다고 그러면 조명 쪽 포함해서 LED 쪽은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일단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다른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OLED가 계속 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M OLED로 기판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LED 모멘텀이 특히 이제 백라이트 관련해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것이고요. 향후의 업황은 조명을 포함해서 다른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본 것처럼 조명 쪽 성장 전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도 좀 더 시장 파이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4분기에 루멘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91억 정도, 비수기 치고는 좀 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확실히 약한데요. 아직도 영업이익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탄력이 여기서 좀 세게 좀 치고 나갈 것인 조금 의문인데, 어쨌든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서울반도체보다는 루멘스가 좀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얹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요. 네. 그리고 차트 모양만 보면 둘 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서울반도체가 조금 더 차트는 나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루멘스는 좀 차트가 지저분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같고요. 루멘스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3,300억이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200억대에 와 있는데, 루멘스는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서울반도체도 워낙에
기대감 나오면 항상 이제 1등 주식이기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양봉을 3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네. 또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산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종목 다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아주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예. 일단은 또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닐까 좀 경계는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위 프리미엄 봐서 서울반도체 괜찮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분과 함께 LED 관련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